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좌의 게임의 한 장면을 우리의 꿈처럼 상징의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즌 1의 10화 파이셀이 노쇠한 척 연기를 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단장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오늘 다룰 파이셀에 관한 얘기는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문과 관련된 꿈을 꿔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다음 푸른 수염에서 세 자매 중 막내는 푸른 수염과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은 만족스러운 듯 했지만 남편의 성에는 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방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결국 그 방문을 열어 젖히고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지만 영웅 스토리에 걸맞는 변화와 성장을 이뤄냅니다. 민담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입니다. 민담의 내용도 원형적이고요. 민담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의 꿈에 적용하여 상상하고 사고하는 습성을 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고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꾼다면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우리 자신이라면 그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신념과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푸른 수염의 막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젖혔다면 바이셀은 반대의 경우를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꿈을 들여다볼 때도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지 내 앞의 문은 어떤 문인지 그 지점을 확인할 때 꿈에 대한 이해는 시작될 것입니다. 꿈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우리 자신이라면 그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신념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이셀의 모습과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은 떠오를 것입니다. 칠왕국에서 학사로 봉직하는 바이셀은 방금 전까지 창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이셀은 창녀를 상대로 수다스러웠지만 그러한 때에도 자신의 안위에 위험이 될 만한 어떤 부분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문스럽고 노련한 모습이었죠. 그 장면 하나로 권력 암투가 극심한 칠왕국에서 바이셀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짐작됩니다. 지금까지 그의 방식은 비교적 괜찮게 먹혔고 그 방식은 그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녀를 내보내고 힘차게 몸단장을 마친 바이셀은 나가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솟구쳤던 바이셀. 문을 열기 직전 잊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옷을 마지막으로 입습니다. 그 옷은 처진 어깨와 굽은 등을 한 힘없고 약한 노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운과 생기를 쏙 빼버린 모습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바이셀의 방식, 그가 세상에서 쓰는 가면, 그의 페르소나입니다. 바이셀은 극중에서 과도하게 비루한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사회생활에서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요긴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러한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이들이 어쩌면 대다수라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그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익혀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런 공격성도 내재하고 있지 않은 듯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이 세상살이에 이롭고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기운과 생기를 다 빼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전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 누구도 나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공격이나 비난의 타깃이 될 만한 시선을 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관계 내 권력 구도에서 누구도 바이셀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권력 구도에서 문제가 될 만한 태도는 바이셀의 내면에서 거의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의 시선에도 머물지 못하는 존재로 권력의 언저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셀은 현재 권력을 가진 이들과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셀의 태도로 살아갈 때 그가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 하겠습니다.
한 왕국의 학사는 조언자이면서 치유자이고 지혜로운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통찰하는 힘과 지혜로운 시각일 것입니다. 실제 윈터펠의 루인 학사와 캐슬 블랙의 아에몬 학사는 그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 파이셀 자신도 그에게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여 파이셀의 일생은 염탐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믿는 이에게 바싹 붙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들을 염탐하여 이리저리 전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필요와 이용 가치가 끝났다는 권력의 판단이 내려진 순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선 채로 가만히 있다면 문을 여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주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 밖 세상에 대해 막연하지만 확신에 찬 짐작을 가진 탓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인 것입니다. 문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경험은 쓰라림과 괴로움만 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따라서 파이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신념과 태도의 변화가 그만큼 어려울 뿐이죠. 때문에 자신이 파이셀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셀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창조의 가능성을 싹 걷어냈다는 뜻입니다. 강고한 의존 심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 해결의 창조적 방식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파이셀과 창조는 그 자체로 대극인 것입니다. 파이셀이 문을 나서기 전 한껏 쪼그라뜨린 몸, 이는 상징적으로 자아의 상태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게서 일체의 호기심과 생기, 재능과 가능성을 말끔히 걷어내면 파이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모험도,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위험 부담도 감내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이뤄낸 성과인 셈이죠. 처음에 이 파이셀과 관련된 장면을 하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장면이 내 기억에 남거든요. 너무 웃겼고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페르소나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특히 여자들이 많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히 이제 저로 오게 되는데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나는 공격받는 게 싫고 앞서 나가는 사람 뒤에서 쫓아가는 게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그리는 어떤 그림은 어떤 약한 여자의 모습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이, 내 남성성의 모습이 파이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혐오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때에 나의 모습은 파이셀과 같다. 이건 너무 말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인정이 되고 또 약한 여자의 모습에서는 제가 한 부분 긍정적인 거를 그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남자들이 호감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긍정적인 걸 갖고 있다면 파이셀의 이미지를 가져오니까 이거 되게 힘들어지고 제가 제 태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셀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반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꿈에 파이셀 같은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과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있을 때 꿈에 등장하는 파이셀은 여성의 아니무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파이셀의 외적 태도는 꿈꾸니가 자신의 삶에서 전혀 살아내지 못한 삶의 방식이나 태도의 형상화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꿈꾸니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한다면 파이셀의 태도를 의식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세상을 상대해온 자신의 외적 태도 전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꿈은 세상과 관계하는 자아의 부적절한 태도를 꼬집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의 명령은 이를테면 파이셀이 취한 태도를 너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살아내라 일 수 있습니다. 자아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거부한 그 방식을 내면에서 파이셀이 과도하게 떠안고 있으니까요. 삶은 곧 관계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대외적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자신을 잘 챙기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더불어 상대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성숙한지, 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숙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파이셀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이를 꿈상징으로 풀어보면 꿈꾼이가 소홀히 여기는 지점일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매사 자존심을 세우며 일체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아가 고수하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자아가 꺼려하는 약함은 내면 깊숙이 밀쳐질 것입니다. 자아의 그 측면을 보상하고자 내면의 파이셀은 점점 더 약해지고 더 비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꿈으로 올라온 이상 파이셀의 태도와 특성은 꿈꾼이의 의식에서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 파이셀은 사회 내 권력 구도에 대단히 민감했고 처신에 노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파이셀은 막강한 권력 앞에서 기꺼이 과도하게 작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머리는 쉽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꿈에 파이셀 같은 남성이 등장한다면 권력 구도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지나치게 순진하고 둔한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꿈의 진단입니다. 모든 관계에 권력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관계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받아들이고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위해 노력해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사회생활에서 권력은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게임 같은 것입니다. 게임의 룰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참여자의 올바른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권력 구도에서 희생양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죠. 게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혹은 게임에 관심 없어 하는 순진한 태도는 불쾌하고 불행한 에피소드만 양산할 공산이 큽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외부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자연인에 가까운 것이죠.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 이상 권력이라는 게임의 참여자로 뛰어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파이셀이 세상을 상대할 때 취하는 태도 전체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간주해 보면 거기엔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신중함과 조심성,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태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의견을 삼가하는 태도,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는 유연함,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제대로 알기, 살아가는 요령과 처신, 권력의 향방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기, 보신주의, 눈치의 끝판왕, 비굴함과 비루함,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 숨죽인 태도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그 스펙트럼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꿈꾼이에게 던져진 과제라면 이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자신의 방식으로 건강하게 살아내기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파이셀의 태도 일부를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이셀의 태도를 삶으로 가져와 삶으로 빡세게 살아내라. 그러한 처방전을 받아든 이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언제나 낯설고 어색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앞서고 불안에 휩싸이죠. 물론 내면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겠다면 삶의 다양한 사건으로 경험하며 깨쳐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나쁘지 않죠. 그럼에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든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변화를 위한 좋은 징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꿨다면 자신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에서 쓰는 가면,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 문밖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밖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상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내적 신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 앞부분에서는 실제로 파이세가 같은 페르소나를 쓰는 사람, 뒷부분은 그런 페르소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이런 걸 좀 써보라고 띄워주는 경우를 이제 다룬 거잖아요. 근데 꿈에서 어떤 여자가 파이셀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스스로한테 조금 솔직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나보고 살아내라는 거구나. 금방 알아차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되게 명백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파이셀과 같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꿈자아가 파이셀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파이셀의 태도로 세상을 상대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쓰겠죠. 파이셀과 같은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여성의 꿈에 등장하는 아니무스는 어떤 모습일까? 과도한 용기를 내보이거나 과도한 모험을 하거나 뭐 그런 남성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여성의 꿈에 아니무스가 등장했을 때 모든 꿈의 모든 요소는 나의 일부분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지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는 건지 뭐 이런 설명이 꿈의 모든 요소인데 일부분이다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방금 얘기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꿈에 등장하는 남성에 대한 과도한 어떤 밝은 투사를 여성들이 좀 걷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신의 꿈에 등장하는 남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꿈 이미지가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계속 되뇌이지만 실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꿈에서 거지로 등장하는 남성이 실제 그 여성이 기다리는 왕자일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